버려도 여러분들이 뭐 70점, 80점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깊이를 가지고 반복을 해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망의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나오시는 게 뭐냐면 강의가 사실 뭐 입문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커리큘럼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장혜만 선생님께서 일단 우리 커리큘럼하고 기존에 있던 그런 강의들의 커리큘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차근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제공되던 많은 강의들을 보면 입문 시작하고 입문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다시 기본을 하고 기본을 했고 끝났더니 또 심화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보통 한 반년 이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좀 차별화된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핵기총이라는 그런 강의입니다. 핵기총이 뭐예요, 근데? 핵심 기출문제 총정리의 약자입니다.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위원들이 이 정도 선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구나라는 걸 먼저 분석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필요한 만큼의 지식을 주겠다고 하는 게 핵기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핵기총을 공부를 하시면 일단 수업을 딱 들어가셨을 때 그게 좀 짧아요. 그게 짧다는 게 말만 아주 빨리 해가지고 막 따다다다다 읽어버리면 그런 게 아니고 모르면 떨어질 만한, 모르면 50점 아래로 떨어질 만한 뭐 그런 문제들을 다 담아놓고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빼고 해서 한 강을 최대한 집중해서 딱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만든 게 바로 핵기총입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다른 학원들은 또는 다른 인강들은 강의가 되게 많은데 과연 핵기총 강의만으로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학원들에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건 고득점이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듣는 거를 다 하다 보면 보강도 많아지고 시간도 뭐 길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많이 하고 많이 보고 양 늘리면 고득점하고 비례관계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는 늘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해도 점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적게 했는데 점수 잘 나올 때도 있어요. 접점이 없어요, 항상. 많이 하려면 진짜 많이 하든지 아니면 안 하겠죠, 그냥. 이 접점으로 우리가 지금 잡은 게 이제 핵기총이라는 건데, 핵기총 강의는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전반적으로? 이론, 기출문제 강의를 한 번에 합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필요한 이론에서 나오는 기본 개념, 그 다음에 필수 조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지문화시켜서 출제했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의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핵기총을 만든 이유는 결국 처음부터 계속 해나가다가 마지막은 압축 정리인데, 압축 정리가 바로 시험에 바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축 정리한 내용만으로 충분히 답은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요약하기 귀찮을 테니 우리가 해드립니다. 약간 그런 느낌의 책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부동산 공법책 이번에 작업하면서 600페이지가 안 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보통 부동산 공법 기본서가 한 1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랑 요약서를 넣어서 600페이지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 것만 건지면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즉 합격선은 나올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공시법도 마찬가지고 뭐 민법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에 있던 입문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너무 복잡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권화 강의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법이 몇 강 정도 예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민법 핵기총이 한 70강 정도? 70강. 예. 공시법은 공시법은 한 50강 정도? 공법도 한 70강 정도 됩니다. 그 이현 선생님이 이제 좀 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 인터넷에 올라간 질문들 보면 강의를 할 때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강의를 하시다가 이건 어려운 부분이니까 나중에 하겠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맞아. 나중에가 제일 맞아.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거 심화 때 말씀드릴게요. 심화 때 이거. 말씀드릴게요. 심화 때 안 하면 이제 기출 때 말씀드릴게요. 심화 때 안 해 또. 그 심화 때 하면 또 나중에 또 이제 OX 때 만나요. 그러면 이제 시험 합격한 다음에 거봐요 안 나왔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심화 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본을 안 해. 이미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니까 아니 나 저거 다 까먹었는데 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핵기총 강의를 준비한 것은 우리 13579가 아니다. 쭉. 그렇죠. 쭉 연결해서. 물론 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나오겠죠. 하지만 말을 해주잖아.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다. 지금은 이해 안 해도 된다.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 요약 기출의 모든 내용을 빠뜨린 게 아니라 압축 정리했다는 거. 그리고 순서를 엇갈리지 않는다는 거. 저도 강의 한 20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강의라는 순서 같아요.
ABC로 가느냐, ACB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죠, 그걸 그죠. 갖다가 중간중간 빼버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좀 괴롭거든요. 우리 핵기총 강의는 절대 중간에 빼먹는 게 없다. 연속해서 쭉 갈 테니까 본인이 힘든 부분을 한 번 더 들으시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강의 자체가 이제 뭐 실강의는 아니고 온라인 전형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의 이제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에 가까워요. 사실 수업 자체가 그 학생들이 있으면 이제 say 예 그럼 예 하고 오 하면 오 해야 되는데 이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할 테니까 합시다 이건 이제 안 통하는 거죠. 사실 우리 강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 초점 자체는 그냥 할 수 있을 때 다 하자. 근데 다만 거기 있는 걸 우리가 반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지 거기에서 어려웠던 내용이니까 뒤에 가서 볼게요 이런 거는 우리 컨셉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우리 핵기총 강의가 30분이 1강이지 않습니까? 그죠. 핵기총 민법이 70강이다? 이게 70시간을 오해를 하시더라고. 다른 강의는 다 입문 강의가 26시간, 기본 강의 26시간, 심화이론 26시간 다 합치면 진짜 한 몇백 시간이 되는 거라고. 근데 물론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실강에서는 그죠? 하지만 우리 인강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학습이 된다는 거지. 내가 모르는 것만 한 번 더 들으면 되는 거지 뭐. 학원 일정에 맞춰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은 지칠 수가 있거든, 사람이. 내가 궁금할 때 애매할 수가 있거든. 그런 것들 우리가 극복하자. 그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나올 만한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다른 커리큘럼도 마찬가지지만 이론 다 하고 또 심화하고 요약 강의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론 공부 다 하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 풀어봐라. 과연 그 문제가 풀릴 것인가?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과연 이런 그 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도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뭐 수험생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실 건데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건 객관식 시험에서 점수를 따서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이론에 대한 깊이를 더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보면요 워낙 경쟁률이 세고 그러니까 줄을 아주 미세하게 촘촘하게 세워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탁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우다 보면 지문을 치사하게 만들어요. 그죠? 맞추지 마라. 솔직히 치사하게 떨어져라. 만들어요. 네. 이런 거 있어요. 있다고 볼 수 없지 않다. 그런 식으로 막 자꾸 바꿔가지고 어차피 법조문 하나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 좀 괴롭힐까 싶은 문제를 내는데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단 있는 그대로의 조문 내용 아니면 있는 그대로 문장 그 자체를 그냥 딱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 번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깊이 들어가서 이것을 1단계 응용하고 2단계 응용하고 3단계 응용하는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그렇게 문제 나도 그거 버려도 여러분들 뭐 70점, 80점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깊이를 가지고 반복을 해보자. 그게 가장 중요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심오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든지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진짜 600대 1? 뭐 이러다 보니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응용되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근데 이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조문은 그냥 100% 똑같이 제시하는 거잖아요. 바꾸는 게 뭐가 있어요? 숫자 바꾸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6개월을 1개월로. 그 심오한 원리를 깨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지금 현 상황에서 조문이 그렇다. 그것만 보면 되지 않나요, 그죠? 중개사 시험이 줄 세우기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친구들은 진짜 면접까지 가야 되고 0점 몇 점 차로 점수가 막 바뀌고 근데 우리는 그냥 안타깝죠, 진짜. 아유. 나 혼자 합격선만 넣으면 돼요. 핵기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론 보면 바로 기출문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최근 한 7년치 정도 우리가 기출문제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문제 이상한 건 우리가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부동산 공법은 법이 1년에 2-3번씩 바뀌어요. 여러분도 화가 나시겠지만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근데 2014년도 조문이 지금 조문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해설을 다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내가 변형을 해야 되냐? 아니 안 풀면 되지. 왜냐면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세고 셌거든. 계속 누적이 되니까 비슷한 그 내용 계속 나오니까 핵기총의 장점은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봤다. 그 이론을 바로 활용해서 바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고 틀렸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시스템이 하나 있을 거예요. 답지기 특강. 예, 답지기 특강을 하잖아요. OX가 아니라 거의 O 지문을 동그라미 지문을 거의 머릿속에 집어 넣어드릴 거예요. 답지기 특강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공 모의고사도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지문을 15회 독도할 수 있겠죠. 그럼요. 사실 우리가 초점 맞춘 것 자체가 반복 학습과 가장 간단하고 기본이 되는 걸 절대 틀리지 말자기 때문에 이론 공부 다 하고 기출문제 풀면 안 풀린다. 우리는 그거를 없애려고 이제 시스템을 만든 거죠, 사실. 그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론서를 어떻게 만드는가? 기출 문제를 기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을 압축 정리하는 거지. 이론을 위한 이론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론을 보고 나서 문제를 풀었더니
이걸 왜 이론 시간에 배웠던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기출 문제를 기초로 해서 그걸 풀기 위한 이론만 설명한 다음에 문제를 푸니까 바로 풀리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럼 그걸 반복하면 되는 거지. 그죠? 이론을 완성한다는 얘기는 상대 평가일 때,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절대 평가기 때문에 바로 그냥 문제를 풀고 그 문제 답을 계속 외우는 겁니다. 사실 그게 이론을 완성한다는 건 죽을 때까지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만한 애들만 완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2부에서 한번 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교재는 ABC로 되어 있는데 설명은 ACB로 한다든지, 또는 이제 보충자료 되게 많이들 나와요. 사실 이제 자료가 많아지면 뭐가 맞아졌지. 주가 되고 뭐가 부가 되는지 구별을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향하는 게 과연 그런 점하고 뭐가 다른지 그것도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료가 많으면 혼자 정리가 안 돼요, 사실은.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료를 주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맞나? 사랑하기도 하고 되게 있어 보여요. 뭔가를 많이 주면은 그 받은 사람 입장에선 되게 선물 받은 느낌이잖아요. 가끔 받는 사람들도 많이 줘야 또 좋아한다? 네. 그리고 이것도 정리해주면 안 돼요? 저것도 정리해주면 안 돼요? 근데 시험 막판에 가면은 교재가 너무 많아. 이걸 언제 다 하냐고. 그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득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거기다 점 하나를 찍으면 독이 돼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되듯이 득이 됐다고 생각해서 얻었잖아. 득이잖아. 근데 득에다 점 하나 찍으면 독이 된다니까. 우리 핵기충 강의는 교재 순서대로 가거든요. 가끔 이제 강의라는 게 순서가 중요한데, 강의하신 분과 그 교재를 쓰신 분이 다르니까 이 순서가 자꾸 뒤바뀌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지. 그런 게 많다고 인터넷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수험생들이. 근데 우리는 순서와 강의 순서가 똑같으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찾아보면 돼. 강의 듣고 책 찾아보면 바로 있어. 페이지가 똑같아, 이런 거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바로바로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핵기총 공부를 할 때 강의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편하고 쉽고 그리고 또 즐겁게. 편하고 쉽고 즐겁게.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아, 그죠. 어렵죠. 어려우니까 물어봤죠. 내가 쉬우면 내가 얘기했지. 일단 뭐 편하고 즐겁고 쉽게 공부를 하려면 사실은 좀 참아야죠. 일단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거, 그거부터 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목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을 해도 1회독이 끝나기 전에 이거 되게 쉬워, 이거 되게 잘 돼. 이거는 뭐 되게 천재들 있잖아요. 네, 엄청 천재들, 그것만 되는 거고,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돌리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대신에 두 번째 거 보실 때 그때 더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대부분 이제 전자칠판에다가 내용을 띄워놓고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때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들, 아니면 사례를 듣는 이야기들을 같이 여러분 핵기총 책에다가 좀 필기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체로 우리가 수험가에서 흔히 말하는 이 단권화라는 게 되는 거예요. 사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제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재 자체를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교재에다가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손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객관식도 풀어보고, 객관식에 보면 우리 또 난이도 표시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상수가 표시돼 있고 출제 부분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문제에다 답하기 싫으면 땡이소라고 있어요. 땡이소, 땡이소, 그리고 다 땡소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런 데 가시면 1번부터 번호 쫙 돼 있는 메모지 있다? 그래서 거기다 체크해서 하셔도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이 양반들이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객관식 문제 풀려고 오지선다도 있고 사지선다도 있다니까, 메모지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인덱스 같은 거 잘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이제 꼬리표 같은 거 있잖아요. 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인덱스 붙여서 2회독 때 다시 확인 요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시면 나중에 찾기도 편하고 자기만의 목차집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핵기총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핵기총 강의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셔야 될 것들, 그리고 공인중개사 강의가 줄세우기 강의가 아니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학습법, 그 다음에 이론을 공부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문제도 바로바로 확인하자. 그리고 그 우리 교재 자체에 잘 진도도 어차피 강의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단권화 작업하시고 또는 메모지를 활용하시든지 필기를 좀 하시든지 또는 인덱스 등을 활용하셔서 나름대로 편한 대로 좀 준비를 해나가시는 게 저희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부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다음 3부에서는 좀 굉장히 세부적인 질문들을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개인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건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예복습 방법론이라든지 막힐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지 등등등 아주 세부적인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3부 때 가면 여러분이 좀 되게 가려워하는 부분들 그거 박박 긁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우리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요.